그날 밤 고성희의 심전도가 0으로 꺼지는 순간 바로 옆 침상에서 이지혁의 심장도 같이 멈추려 했는데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지옥의 시작이 고성희가 피범벅으로 실려왔다는 한 통의 호출이었더라고요. 박진석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뒤틀려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웃을 때마다, 다정한 척 손을 잡을 때마다 박진석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박혀 있었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내 뒤에서 뭘 숨겼지? 박진석은 평소처럼 호탕한 척 굴었지만 눈빛은 이미 가정이 아니라 판을 읽는 사업가의 눈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은 결심했어요. 더는 묻지 않고 살지 않겠다고요. 고성희가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정리해버린 흔적, 1999년 사망신고, 연락 두절된 한우진, 그리고 지은호라는 이름까지 그 모든 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경호팀장에게도 비서에게도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았고요. 그냥 내가 확인할 게 있어라고만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평소 금고를 만지는 습관, 통화 기록을 지우는 시간대, 외출을 잡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되짚었고 그 과정에서 고성희가 사망신고라는 단어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걸 떠올렸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고성희가 단순히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서류로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추적이 시작된 걸 고성희가 몰랐을까요? 고성희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는데요. 박진석이 며칠 만에 옛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걸, 평소엔 관심도 없던 기록을 뒤지는 걸 고성희는 다 느꼈어요. 그날 저녁 고성희는 거실에서 박진석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다가도 갑자기 컵을 내려놓았는데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이 부드럽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박진석은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고요. 내가 요즘 좀 생각이 많아. 그 한마디가 고성의 가슴을 콱 눌렀어요. 고성희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휴대폰을 켰는데요. 연락해야 할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한우진. 고성희는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이 가자. 지금 당장.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호만 길게 가다가 끊겼어요. 다시 걸어도 또 끊겼어요. 고성희 손이 떨렸어요. 이럴 때 왜 하필 네가 잠수야.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금고를 열었어요. 평소처럼 깔끔하게 잠금 장치를 풀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다발과 서류 봉투를 보자마자 고성의 얼굴에 웃음도 분노도 아닌 살기가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박진석에게인지, 지은호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요. 고성희는 새벽 공기 속으로 도망치듯 나왔고 차에 올라탔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평소 같으면 완벽한 화장, 완벽한 옷차림이었을 텐데 그날의 고성희는 달랐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졌고 입술이 마르고 눈동자가 자꾸 흔들렸어요. 고성희는 계속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아라. 그런데 우진은 끝내 받지 않았고요. 고성희는 욕을 내뱉고는 엑셀을 깊게 밟았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는 도망이 아니라 추락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이지혁은 병원에서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의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이지혁은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지혁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상한 건요, 이지혁이 원래라면 누구보다 냉정하게 계산했을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엔 제일 먼저 지은호 그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였어요. 지은호는 요즘 이지혁에게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배 밥은 드셨어요? 선배 얼굴 안 좋아 보이세요 하면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툭툭 튀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지혁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무너지면 지은호는 또 누군가를 잃는 사람이 될까 봐요. 그래서 이지혁은 마음을 열다가도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은호가 선배, 커피 드시고 가요 하면서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이지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손을 빼면서 말했거든요. 지은호, 너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지은호는 웃으려고 했는데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이지혁은 숨을 삼키고는 표정만 차갑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불편해질까 봐.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지혁 본인이 제일 알았는데요. 불편해질까 봐가 아니라 무너질까 봐였어요. 지은호가 또 무너질까 봐요. 이지혁은 가족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상철에게 아버지 저 심장 안 좋아요 한마디 하는 순간 이상철이 어떤 얼굴이 될지 너무 뻔했거든요. 김다정은 또요. 다정한 척 웃다가도 밤에 혼자 울 사람이고요. 이수빈은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속이 약해서 한 번에 무너질 텐데요. 이지환은 또 자기 탓한다고 날뛸 게 뻔했고요. 그래서 이지혁은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꺼냈어요. 본사 쪽 일이 급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발걸음은 공항이 아니라 병원 중환자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었는데요. 지은호에게 뭐라도 남기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보내는 순간 지은호가 달려올까 봐요. 달려와서 이지혁 얼굴을 보면 이지혁이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혼잣말처럼 했어요. 미안하다, 지은호. 그 말이 누군가에게 닿을 리 없는데도요. 그리고 이지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그날, 지은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유 없이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주문을 받다가도 손이 멈췄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선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지은호가 스스로를 타이르듯 말했지만 불안은 안 사라졌어요. 그때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은호 후배. 지금 통화 가능해요?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본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성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고성이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목이 말랐어요. 또요? 박성재는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이 고성의 뒤를 밟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고성이가 먼저 도망간 것 같아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한우진이 떠올랐는데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아, 너 어디야? 그런데 신호가 길게 가다가 끊겼고요. 지은호가 다시 걸었는데도 또 끊겼어요. 지은호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설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박진석은 그 밤 결국 고성희의 금고가 비어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박진석은 말이 없었어요. 박성재가 아버지, 제가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진석이 손바닥을 들어막았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어요. 성재야, 이제부터는 내 말만 들어. 그 말이 떨어지자 박성재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박진석은 진짜로 결심했거든요. 고성희를 진짜로 파헤치기로요. 고성희는 도망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뒤를 봤어요. 누가 따라오는지도 모르는데요. 그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고성희는 후방 미러를 보고 또 보고 핸들을 조금만 흔들어도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리고 그때 고성희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우진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고성희는 살 것 같았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고성희가 숨 넘어가듯 말했어요. 우진아, 어디야? 같이 가자. 그런데 우진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어요. 이상할 정도로요. 어디로 가요? 어머니. 고성희는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서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진이 늘 그렇게 불렀는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장난할 때야? 너 나랑 같이. 우진은 짧게 끊어 말했어요. 늦었어요. 그 늦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고성희는 앞을 봤는데요. 그때 헤드라이트가 시야를 찢듯 들어왔어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아니라 옆에서 꺾어 들어오는 차였어요. 고성희는 급히 핸들을 틀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회전했어요. 고성희는 안 돼! 라는 비명을 질렀고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혔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울리는 짧은 경적. 고성이는 눈앞이 하얘지더니 갑자기 붉어졌어요. 피었어요. 고성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피가 시야를 가렸고요. 고성이는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얼굴을 봤던 것 같았어요. 아주 잠깐. 헤드라이트 너머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고성이가 정신을 잃고 구급차 사이렌이 도로를 갈랐어요. 교통사고 환자 이송합니다. 그리고 그 구급차가 향한 곳이 하필이면 이지혁이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이었어요. 세상은 잔인하게도 사람을 한자리로 몰아넣을 때가 있잖아요. 응급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고성이는 피범벅인 채로 들어왔고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출혈 심해요. 혈압 떨어집니다. 그 소리들이 복도에 울렸는데요. 그 복도는 중환자실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어요. 이지혁이 있는 곳과 고성이가 들어온 곳이 너무 가까웠던 거죠. 고성의 소식을 들은 박진석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박진석 뒤로 박성재가 따라왔고요. 박영란도 왔어요. 박영란은 원래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지만 고성이가 사고 났다는 말에 결국 발이 병원으로 향해 버렸어요.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는데요.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도 손은 떨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고성이는 박영란의 엄마였으니까요. 박영란은 차 안에서 이지환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빠 나 병원 가. 이지환은 숨을 삼키고 영란야 혼자 가지 마라고 했지만 박영란은 이미 달려가고 있었어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라면서. 이런 것까지 피하면 나 진짜 비겁해져. 박영란 목소리는 단단한 척했는데 끝이 조금 떨렸어요. 박진석은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붙잡았어요. 우리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들어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성재는 그 옆에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순간에도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성이를 미워해야 맞는데 아버지 박진석이 무너지는 건 더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박성재는 박진석을 더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지도 않고 낮게 말했어요. 성재야 너도 알지. 저 여자가 뭘 했는지. 박성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네.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도 내가 지금 무너지는 건 내가 아직도 저 여자를 부인으로 생각해서야. 박진석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휘청이며 나왔어요. 중환자실 쪽에서요. 박성재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지혁은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채였는데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깊었어요. 박성재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혁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지혁이 순간 눈을 좁혔어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재야 너 왜 여기 있어? 박성재는 그 말투가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멈칫했어요. 평소에 이지혁은 이렇게 허약한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박성재는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너 어디 아프냐? 이지혁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때 간호사가 이지혁을 붙잡았어요. 환자분, 움직이면 안 돼요. 이지혁이 환자라는 단어에 웃지도 못하고 눈만 감았는데요. 박성재는 그 장면에서 뭔가를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곧바로 의사의 입에서 확인됐어요. 박성재가 담당의에게 다가가 저 사람 이지혁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 이식? 박성재는 바로 박진석을 봤고 박진석은 응급실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고성이는 심정지로 CPR 중이고 이지혁은 심장 이식이 필요하고요. 세상은 잔인하게도 같은 단어로 사람을 찢어놓는다고요. 응급실 문이 열렸고 의료진이 뛰어나왔어요. 보호자분. 박진석이 달려갔고요. 의사는 숨가쁘게 말했어요. 현재 심정지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잠깐 돌아오다가 다시 떨어져요.
박진석은 눈을 부릅뜨고 물었어요.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깐 말을 삼켰어요. 장담 못합니다. 박진석은 그 한마디에 얼굴이 찢어지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경보음 같은 소리가 났고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중환자실. 환자분 의식 떨어집니다.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이지혁이 벽을 짚고 서 있다가 갑자기 힘이 풀리며 무너졌어요. 이지혁은 쓰러지면서도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입술만 움직였고요. 지은호, 그 이름이 소리 없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응급실 안에서는 고성희의 심전도가 또 떨어졌어요. 0입니다. 계속 압박. 에피네프린. 의료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고요. 복도에서는 이지혁을 붙잡고 의료진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두 장면을 동시에 보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진석은 응급실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이지혁은 복도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박성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제야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참지 못했어요. 박영란은 박진석을 향해 말했는데요. 아빠. 그런데 박진석은 대답이 없었어요. 박영란가 더 크게 불렀어요. 아빠. 그제야 박진석이 고개를 돌렸는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뭐야? 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엄마를 미워했는데 엄마가 죽어가고요. 아빠를 원망했는데 아빠가 무너지고요. 거기다 이지혁까지. 박영란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고성희가 지혁을 경계하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왜 하필 여기야?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다가갔어요.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질 때가 아니라고 박성재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팔을 붙잡고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노려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말이야? 박성재는 입술을 떨면서도 끝까지 말했어요. 지혁이가 심장이식이 필요하대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박성재를 봤어요. 뭐? 박성재는 숨을 삼키고 한 번 더 말했어요. 이지혁이요. 심장이식이 필요하대요. 오늘 밤이라도 위험하대요. 박진석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라는 거야? 박성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말해버리면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안 말하면 둘 다 잃을 수 있었어요. 박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고성애 지금 심정지잖아요. 박진석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박성재는 그 돌을 깨야 했어요. 만약 고성희가 박성재가 끝까지 말을 못 잇자 박진석이 으르렁거리듯 내뱉었어요. 너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지혁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박진석은 박성재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왔어요. 너 미쳤냐? 그 여자가 지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 그 사망신고, 그 모든. 박진석 말이 끊겼어요. 사망신고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진석의 분노가 슬픔으로 꺾였거든요. 박진석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도 내가 저 여자를 살려야 해. 그 말은 자기 고백 같았어요. 박성재는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박성재는 차분하게 하지만 눈은 젖은 채로 말했어요. 아버지, 고성희가 뭘 했는지 저도 알아요. 박영란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근데요, 지금 이지혁이 쓰러졌어요. 박성재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지혁은 우리 집안이 찬물 같은 엄마 밑에서도 버티게 해준 사람이었고요.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그 이상한 가족의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었어요. 박성재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 애가 죽으면 아버지, 우리 진짜 끝나요. 박진석은 손을 떨었어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밀쳐내듯 하다가도 다시 팔을 붙잡았어요. 박진석은 바닥을 봤고요. 그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어요. 고성희의 피였는지 누구의 피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진석은 그 피를 보자마자 속이 뒤집혔어요.
내가 내 손으로 박진석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때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보호자분, 심폐소생술 반응이 없습니다. 심전도 계속 0으로 떨어집니다. 박진석이 살려!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장기 기증 혹시 논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날아오듯 박진석 가슴을 때렸어요. 박진석은 잠깐 멍해졌고요. 박성재는 그 틈에 말을 붙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쳤어요. 뭐를요? 박영란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요. 박성재는 박영란을 봤어요. 박영란도 알아야 했어요. 박성재는 낮게 말했어요. 영란야, 내 엄마 지금.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마. 그 말 하지마. 박영란가 소리쳤는데요. 나 엄마 미워했어. 근데 그렇다고 그걸 박영란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게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판을 접었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석은 사업가로서 계산을 멈추고 남편으로서 무너졌어요. 박진석은 의사를 향해 말했어요. 가능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은 없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해야 했고요. 박성재는 그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박진석은 박성재 손을 꽉 쥐면서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성재야,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박성재는 울음을 삼키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설득이었는지 박성재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성희의 심장은 이지혁에게로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박진석은 서명을 하고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내 인생을 속였는데 그 원망이 올라오다가도 그래도 저 여자가 내 옆에서 웃었던 시간도 있었지라는 기억이 껴들었고요. 박영란은 엄마를 미워하던 자기 얼굴이 떠올라서 자기 자신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설득한 자기 선택이 나중에 아버지를 더 망가뜨릴까봐 두려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은호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지은호 씨 보호자분 연락 닿습니까? 지은호는 병원으로 달려오다가도 다리가 풀렸어요.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누가요? 간호사는 말했어요. 이지혁 환자분이요.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배가 왜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우는 것도 잊었어요. 지은호는 택시 안에서 손을 꽉 쥐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선배, 제발. 그런데 지은호도 아직 몰랐어요. 그 병원에 고성희도 있다는 걸요. 자기 생모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요. 수술은 진행됐고 병원은 숨소리까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박진석은 수술실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한마디 했어요. 네가 이수빈과 헤어진 거 내가 막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박성재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박성재도 알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속죄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선택을 믿었던 건 내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박진석은 입술을 떨면서 말했어요. 내가 틀렸더라.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어요. 박성재도 지금 자기 인생에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사랑도, 가족도, 선택도 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지환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지환은 숨이 가쁘게 뛰어오면서 박영란을 먼저 찾았고요. 박영란가 수술실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이지환이 급하게 다가갔어요. 영란야.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자마자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잊은 채로 말했어요. 오빠, 나 무서워. 박영란가 무섭다고 말하는 건 진짜 끝까지 몰린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이지환은 박영란 어깨를 붙잡고 낮게 말했어요. 영란야, 괜찮아. 내가 있어. 박영란은 눈물이 고였는데도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건 오빠가 있어도 안 괜찮아. 수술실 문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시간은 늘어졌어요. 그 사이 지은호도 도착했는데요. 지은호가 복도를 뛰어오다가 박진석, 박성재, 박영란, 이지환이 한 줄로 서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어요. 왜 다 여기 계세요? 지은호가 박성재를 보며 말했어요. 본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했어요. 지은호에게는 아직 말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지역의 병, 고성희의 사고, 그리고 심장, 이 모든 게 지은호를 찢어놓을 수 있었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을 보면서도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박진석이 떨리는 눈으로 지은호를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이지혁이 위험해. 그 말만으로도 지은호는 무너질 뻔했어요. 지은호는 간신히 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선배가 왜요? 선배가 왜? 지은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지은호는 사랑 앞에서 늘 자기 탓을 했거든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고요. 박진석이 먼저 달려갔어요.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박영라도 입을 틀어막았고요. 지은호는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식이요? 지은호는 의사를 바라봤어요. 선배가 뭘 이식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장이식입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지은호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심장은 누가? 그 질문을 끝까지 못했는데요. 박성재가 지은호 앞을 막듯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며 거의 속삭였어요. 은호 후배 지금은 묻지 말아요. 그 말이 오히려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우진이었어요. 지은호는 숨도 못 쉬고 메시지를 열었는데요. 내용은 짧았어요. 은호야. 병원 가지 마. 지은호는 손이 떨렸어요. 뭐야, 너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요. 우진은 이번엔 받았어요. 우진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어요. 지은호가 소리쳤어요. 한우진, 너 지금 어디야? 우진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 멀리 있지.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 지금 뭔 소리야? 선배가 심장이식 받았대. 나 지금. 우진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게 말했어요. 은호야, 너 그 사람 좋아하지? 지은호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우진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네 눈이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되는지. 지은호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말이 꼬였어요. 지금 그 얘기할 때야? 우진아, 너. 우진은 끊어 말했어요. 은혜 갚을게.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우진은 늘 은혜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직감했어요. 우진이 뭔가를 했다는 걸요. 그런데 지은호는 그 뭔가가 이렇게 잔인한 형태일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어요. 이지혁이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는데요.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살아있네.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자기 심장이 아닌 듯한 낯선 박동이 느껴졌거든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고요. 그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지혁은 입술을 움직여 물었어요. 지은호 왔습니까?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맞게 계세요. 근데 환자분이 원하시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원한다는 말이 이지혁 마음에서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번졌어요. 지은호를 만나면 고마워서 안아버릴까봐. 그리고 그 순간 또 멀어져야 할까봐요. 지은호는 문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들어가면 울어버릴 것 같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요. 선배 괜찮으실 거예요. 지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문을 열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어요. 지은호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선배.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이지혁은 낮게 말했어요. 오지 말랬잖아. 지은호가 눈이 커졌어요. 선배. 제가 얼마나. 이지혁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지은호, 너
너 이런 데까지 오면 안 돼. 지은호는 울음을 삼켰어요. 왜요? 선배가 아프면 제가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당연하다는 말이 이지혁에게는 너무 위험한 말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차갑게 말하는 척했어요. 나는 출장 중이야. 너 헛소문 듣고 온 거면 돌아가. 지은호는 그 거짓말이 너무 서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출장이요? 선배, 지금 지은호는 끝내 눈물이 떨어졌어요. 선배, 저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요? 이지혁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 심장에 누구의 심장이 들어왔는지, 그 사실을 지은호가 알게 되면 어떤 얼굴이 될지 이지혁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려고 차갑게 굴었는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은호를 찌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한 줄로 박진석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박진석은 어느 날 병실 앞에서 지은호를 불러 세웠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은호 씨, 이지혁이 살아난 이유 알고 싶지? 지은호는 숨을 삼켰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고성의 심장이 이지혁한테 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의 세계가 조각났어요. 지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박진석은 울컥 올라오는 걸 참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심정지로. 결국 박진석은 끝내 말을 못했어요. 지은호가 무릎이 풀렸어요. 지은호는 벽을 짚고 겨우 서면서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그럼 선배 가슴 안에 고성희가. 지은호는 끝내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 사람은 지은호에게 고성희이기 전에 생모였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지은호는 그 비밀을 입안에서 씹어 삼키며 살아왔는데요. 이제 그 비밀이 심장이라는 형태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지은호는 병실 문을 열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지은호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 잔인해서요. 평생 자신을 버린 여자, 자신을 죽였던 여자, 사망신고로 인생을 지웠던 여자의 심장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안에서 뛰고 있다니요.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어요. 나 선배 좋아하면 내가 엄마를. 지은호는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기가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가가면 지은호가 더 무너질까봐 멈췄어요. 박성재는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박진석을 설득한 사람이었고 그 선택이 지은호를 찢어놓을 거라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몰랐던 진실이 한 장의 CCTV 캡처로 떠올랐어요. 병원에 교통사고 조사팀이 왔고 가해 차량을 확인했는데요. 박진석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멈췄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얼굴이 익숙했거든요. 박진석이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한우진. 박성재도 사진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고요. 지은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우진을 지키려 할지, 우진을 찢어버릴지 아무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우진은 왜 그랬을까요? 우진은 간이식을 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난다는 건 새 인생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진은 그 새 인생을 도망으로 쓰지 않았어요. 우진은 오히려 돌아왔어요. 지은호가 자신에게 간을 내줬다는 사실이 우진에게는 빚이 아니라 목줄처럼 느껴졌거든요. 우진은 생각했어요. 은호가 나 때문에 망가지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런데 우진은 동시에 지은호의 눈빛을 봤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볼 때 웃으려고 애쓰면서도 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 눈빛죠. 우진은 알게 됐어요. 은호가 좋아하는 사람 이지혁이구나. 그리고 우진은 이지혁이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어요. 우진은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은호가 또 누굴 살리려고 하겠지. 또 자기 인생을 갈아넣겠지. 우진은 그걸 막고 싶었어요. 지은호를 살리고 싶었어요. 우진은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이 너무 끔찍하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해버렸어요. 고성희가 사라지면 끝날까? 우진은 고성희에게 연락했어요. 같이 가자고 하는 고성희의 메시지를 읽고
우진은 혼잣말했어요. 늦었어. 우진은 고성희를 미워했어요. 은호를 버린 사람, 은호를 죽였던 사람, 은호를 협박했던 사람. 우진은 그 모든 이유로 고성희를 용서할 수 없었고요. 동시에 우진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짓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요. 우진은 운전대를 잡고도 손이 떨렸어요. 은호야 미안해. 우진은 울지도 못했어요. 울면 멈출까봐요. 결국 우진은 고성희를 향해 차를 꺾었고 그 충돌이 고성희를 응급실로 보냈고 그 심장이 이지혁에게 갔고요. 이지혁은 살아났는데요. 살아난 이지혁 가슴에서 뛰는 심장이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선택을 같이 뛰고 있었어요.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죽기 전에 남긴 금고의 돈과 서류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박진석은 그 서류가 단순 돈이 아니라 자신과 지은호, 그리고 한우진까지 엮인 진짜 폭탄일 수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살리려 한 선택이 앞으로 아버지를 더 지옥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마다 잠을 못 잤고요. 박영란은 엄마를 미워했던 죄책감과 엄마가 저지른 악행의 분노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이지화는 박영란을 붙잡고 싶지만 관여하지 말라는 박영란 말이 계속 귀를 때렸고요.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 문 앞에서 매일 멈춰 섰어요. 들어가면 사랑이 죄가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지혁은요. 이지혁은 살아났지만 더 차가워졌어요. 지은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지혁은 밀어냈어요. 지은호가 선배, 저 기다릴게요라고 말하면 이지혁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기다리지 마.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어요. 왜요? 선배가 살아났는데 왜 저를 밀어요? 이지혁은 속으로만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 심장 그 심장이 누구 건지 알게 되면 너는 너 자신을 용서 못할 거야. 이지혁은 입 밖으로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은호, 넌 네 인생 살아. 그 말이 지은호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지은호를 버리는 말처럼 들려서 더 아팠는데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떠나지 못했어요.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어도 마음은 멈추지 않잖아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박성재와 마주쳤을 때 박성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본부장님 교통사고 누가 냈어요?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말하면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고 안 말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은호 후배 지금은 모르는 게 나아요.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불안을 더 키웠어요. 지은호는 그날 밤 우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우진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우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어요. 은호야 나 이제 너한테 평생 빚진 거 알아.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더 빚지게 만들어? 우진은 숨을 삼키고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은혜 갚는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지은호는 그 말에 피가 식었어요. 뭐? 우진은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만 말했어요. 은호야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끝까지 숨기지 마. 숨기면 너 또 죽어.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우진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폭발 순서였어요. 박진석이 먼저 우진을 잡을지 지은호가 먼저 우진을 찾아낼지 이지혁이 자기 심장의 진실을 언제 입 밖으로 낼지 그리고 금고에서 사라진 서류 봉투가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약점으로 쓸 거고 누군가는 복수로 쓸 거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감당하려 할 텐데요. 그리고 그 모든 폭발의 한가운데에 지은호가 서 있었어요. 지은호는 병실 문을 다시 열며 속으로 말했어요. 선배 저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이지혁은 여전히 눈을 피했는데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면서도 끝내 말해버렸어요. 선배. 제가 선배 좋아하는 거 이제 숨기기 싫어요. 그 순간 이지혁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고 끝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지은호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너무 크다는 걸 이지혁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병실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아주 확신에 찬 발소리였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고 이지혁도 본능적으로 시선을 들었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 지은호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떴어요. 발신자 우진. 내용 은호야, 나 이제 들어간다. 그 한 줄이 다음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는데요.